전기 에너지 발생과 이용. 뭐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뭐 앞에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 가능하다 이런 거 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이제 전기 에너지거든. 전기 에너지. 그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전기 에너지는 그 에너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들은 서로 전환이 가능해요. 아까 전에 역학적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만 봤고, 그러니까 지금 화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나 석탄과 같은 그런 연료의 화학 결합 안에 있는 에너지야. 그러니까 어떤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게 끊어질 때 에너지가 나와요.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그래서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가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하고, 음식물 속에서도 화학 에너지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가 체온이 유지가 되는데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체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전지 뭐 이런 것도 화학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건전지는 전기 에너지가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건전지는 원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또 화학 에너지는 석유, 석탄가스, 음식물, 뭐 건전지 이런 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 에너지는 이제 진동으로 발생하는 공기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데 이때 소리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빛 에너지는 뭐 태양이나 조명에서 나오는 에너지죠. 사람이 이제 볼 수 있게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빛 에너지는 진공에서도 전달된다라는 건 아셔야 되고, 열 에너지는 온도나 상태 변화시키는 에너지인데 그 열 에너지가 태양에서 오는 그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핵 에너지는 이제 핵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이고요. 원자력 발전 같은 거 할 때 그때 원자력 에너지 이용하는 겁니다. 핵 에너지 이용하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는 전자의 이동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에너지로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인데요. 전기 에너지가 특히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 기구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 에너지 만들어내는 방법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코일만 감아져 있는 거예요. 코일은 뭐 구리선 같은 거, 코일만 감아져 있어. 여기 건전지 같은 거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잖아. 그러면 여기 전구가 불이 들어와요. 코일에 자기장이 변화가 있으면 유도전류라고 하는 게 생겨서 전류가 흘러요. 자기장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석이 있으면 N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아무튼 N에서는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와. 근데 이게 코일이 밑에 이렇게 있어. 이 간격이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력선이 적고 여기는 많잖아.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을 때 자기력선에 변화가 생겨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근데 그 자기장 변화를 반대로 해주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거꾸로 이거는 자기장 변화가 전류를 일으키는 거야. 자기장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할 때는 자기장 변화가 있어.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서 불이 들어오는데 정지하고 있죠, 가만히. 이거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장만 있는 거죠. 자기장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장 변화를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정지하고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고, 패러데이가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런 거를. 패러데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다 그냥 뭐 마차 타고 다니고 다 이래야 돼. 선풍기 이런 것도 없고 부채질하고 이러고 있어야 돼.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패러데이가 이 원리를 발견하고 다행히 특허를 안 걸었어요. 특허를 안 걸고 그냥 다 이걸로 해라. 이걸로 전기 만들어서 써라. 그래서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 N극이 가까이 올 때랑 N극이 멀어질 때랑 유도 전류 방향이 반대야. 상황이 반대가 돼서 N극이 가까이 올 때는 만약에 지금 검전기가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표시가 됐다면 멀어질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아무튼 원래는 상쇄하기 위해서 자기장 변화를 상쇄하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상황이 반대야. 들어올 때는 자기력선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나갈 때는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류의 흐름이 반대 방향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전자기 유도의 이용. 그래서 코일 내부에 자기장을 변할 때 전류가 발생하는 게 전자기 유도인데, 자가 발전 손전등은 잘 보면은 여기에 이 코일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약간 구리선으로 된 거 있죠, 코일. 그게 코일이고 그 안에 요 자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놓는 거야. 막 흔들면 자석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발전기인데 본 적 있죠, 그렇죠? 여기에 여기 빨간색이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좀 힘들어 근데 이게. 전등 안 켜지네. 켰죠?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요 내부에서 지금 자석 또는 코일을 돌리고 있는 거야,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만들기가 힘든 거지. 방향을 받는 거 같은데. 반대로 하는 거. 이런 거 쓴, 이거 예쁜 거 같은 거. 캠핑 갔을 때.
배터리 같은 거 이제 충전할 때 이런 거는 발전기인데 발전기. 그 페달을 돌리면서 전기가 발생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페달처럼 만들면은 그러면 이제 운동도 하고 전기도 만들고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발광 킥보드도 여기 안에 LED가 들어 있는데 이게 돌면서 자석이 돌게 만드는 거예요. 코일이 돌아도 되고 자석이 돌아도 되거든. 하여튼 코일 또는 자석을 돌게 만들면 코일에 자기장 변화가 생기면서 이게 번쩍번쩍 불 들어오잖아. 얘가 타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거 그 윤학 킥보드인데. 예, 그렇게 되죠. 킥보드에. 자, 발전기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해 코일을 회전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인데, 자, 여기에 이걸 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를. 자, 얘를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거 달아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모터는 전기를 흐르게 해서 이걸 돌리는 거고, 발전기는 얘를 돌려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사실 형태는 똑같아요. 생긴 거는. 발전기랑 전동기랑. 근데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지냐면 지금 이게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모습인데 자기장은 N에서 S로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돌리면 옆으로 돌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럼 실제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돌리는 것 자체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 변화를 상쇄시켜 줄 수 있도록 전류가 흘러요. 코일이 회전하면서 자기장이 변하면 이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가진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자석을 코일 주변에서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근데 이거를 좀 유도 전류라고 쓸게요. 유도 전류. 요런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코일에 자석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반대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코일을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는 발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자, 전기 에너지는 아무튼 발전기를 이용해서 만들려면 발전기를 돌려야 돼. 이렇게 돌려야 돼. 돌리는 부분이 터빈이라고 하는 것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터빈을 돌릴 때 석탄이나 석유에서부터 나오는 열 에너지로 물을 데워서 증기를 만들어서 돌리면 화력 발전이고, 수력 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리면 수력 발전이고, 핵 에너지에 있는 에너지가 열이 발생하게 해서 그걸로 수증기를 만들어서 돌리면은 원자력 발전되는 거예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발전기를 이용해서 돌리는 거야. 이 세 가지 화력, 수력, 핵, 원자력 발전이 전부 다 발전기를 돌리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화력 발전은 연료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여기 중간에 있긴 하죠.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발전기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그게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고, 수력 발전은 물의 역학적 에너지, 이제 포텐셜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풍력 발전은 이제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가 발전기 역학적 에너지 바뀐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전부 다 이제 에너지 원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달라지는 거고,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똑같다. 단지 이제 태양광 발전만 달라요.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은 발전기를 돌리는 건 아니에요. 얘는 빛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태양 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머지 핵 발전, 뭐 지열 발전, 뭐 조력 발전, 뭐 이런 것도 다 발전기를 돌리는 거고,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 다른 에너지로 변환할 때 효율이 높고요. 변환 과정에서 열 에너지로 손실이 적다. 손실이 있긴 하지만 적다. 운반하기 쉽다. 전선을 통해서 빠르게 보낼 수가 있고, 분배와 제어가 쉽다. 비교적 안전하고 공해가 적다. 이런 장점이 있고, 전등은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거고요. 열 에너지는 사실은 우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전등의 원래 목적은 빛 에너지지만 열 에너지가 나오긴 하는 거고, 토스터기는 열 에너지를 바꾸는 거고, 청소기는 운동 에너지, 소리 에너지도 나오죠. 스피커는 소리 에너지, 세탁기는 이게 뭐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풍기도 운동 에너지를 바꾸는 겁니다. 자, 에너지 전환.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이제 전환될 수가 있는데, 그때 에너지가 소모되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이 되고요. 이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전기 에너지를 원래 목적은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얘가 이제 가다 보면은 뭐 빛 에너지도 이제 바꿀 때도 있죠. 전등이나 라이트 같은 거 이제 킬 때. 소리 에너지, 뭐 라디오 틀거나 이럴 때도 있고, 근데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 뭐 히터 작동할 수도 있고, 그냥 열로 발산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형태가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고, 선풍기 원래 목적은 운동 에너지고요. 뭐 이런 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에 맞는 걸로 바뀌는 양이 많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고요. 전기 에너지가 1000줄이 들어와 가지고 열 에너지가 450줄, 운동 에너지가 250줄, 소리 에너지, 뭐 기타 에너지 다 합치면은 1000줄 돼야 1000줄이 됩니다. 그건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휴대전화 사용할 때 화면 표시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음악 듣는 거는 전기 에너지, 소리 에너지 바뀌는 거고요. 진동이 있거나 이런 거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자, 수력 발전은 물에, 높은 곳에 있는 물에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위치 에너지가 역학 운동 에너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기 에너지가 써야 되겠네.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무슨 에너지는 여러 가전제품에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어 편리하게 이용된다. 전기 에너지. 전등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한 형태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는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소비 전력과 전력량, 소비 전력과 전력량. 앞에 문제 조금 풀어본 다음에 할게요. 개념하기 문제 1번부터 해서 네, 10번까지만 좀 먼저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보자.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에너지 형태로 전자의 이동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에너지를 전환하기 쉽고 편리하다.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 자,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 할 때나 아니면 가까이 할 때, 이럴 때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건데, 가만히 있을 때는 자기장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네, 답은 3번이고. 발전기는 자석과 코일로 구성되어 코일이 회전하면서 전자기 유도입니다. 정전기 유도 아니고 전자기 유도고, 자,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흘러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발전기가 그런 거고요. 자, 이렇게 이건 이제 발전기 구조고, 이런 방법으로 전기 만들어내는 거, 수력 발전도 발전기 돌리는 거고요.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인데 태양 광 발전만 빛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발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답은 4번이고. 수력 발전이죠. 물의 높이 차가 클수록 전기 에너지 많이 생산하게 되죠. 물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뭐 역학적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발전기의 터빈에서는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한다 봤고요. 4번이 답이고. 다음에 전기 기구에서 주로 일어나는 전기 에너지 전환이 나머지와 다른 경우, 이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이건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열 에너지. 근데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플러스 열 에너지군요. 예, 왜냐면 헤어드라이어는 그 따뜻하게도 하잖아. 예, 토스터기 열 에너지. 이거 그러면 되겠네요. 2번. 전동기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열 에너지고요. 답은 2번. 텔레비전에서 에너지 전환되어서 나오는 형태가 인 걸 모두 골라야 되네. 빛 에너지 나오고요. 열 에너지도 좀 나옵니다. 뭐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열이 발생합니다. 핵 에너지는 아니고, 화학 에너지는 뭐 아니고, 소리 나오죠, 텔레비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아니고요. 뭐 선풍기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니은 1번 고르면 되겠네요. 자, 옳지 않은 거, 형광등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선풍기 전기 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뀌는 거고, 건전지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전기 자동차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수력 발전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맞고요. 자, C는 열 에너지다. 예. 헤어드라이어 그 열 에너지 나옵니다. 따뜻하게. 귀찮고, B와 C, D를 모두 합한 값은 A 값과 같다. 예.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기 때문에 B, C, D 다 합한 것은 A 값과 같은 거 맞고요. 헤어드라이어의 전원을 끄면 B, C, D는 A로 전환된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답 3번. 10번에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 세탁기, 뭐 자동차, 휴대전화는 뭐 이렇게 진동이 있거나 이러면은 되긴 해, 그렇죠? 전동기 맞고, 안마기 다 맞네.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 다림이 맞고요. 건전지는 아니고요. 전기 난로 맞고요. 이거 소리 에너지, 전기 장판 열 에너지 바뀌는 거 맞고.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는 이제 스피커, 이어폰, 이거 다 맞네. 1번이 제일 그래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휴대전화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는 이제 진동이 발생하거나 뭐 그랬을 때만 그런 거야. 지금은 이제 1번이 제일 답이 맞을 것 같습니다. 1번 답이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과 전력량. 소비 전력. 다 정의가 있어서 정의는 처음에 이제 외우시긴 하셔야 됩니다.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야. 소비 전력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소비 전력을 보통 우리가 약자로 P라고 많이 씁니다. 파워 해가지고 P라고 많이 쓰는데, 소비 전력은 시간당, 요런 말이 이제 시간당이지, 시간당. 단위 시간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약자로 쓰면 이렇고요. 근데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에요. 이거 써놔요. 전기 에너지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고 어떤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시간에 비례를 합니다. 전기 에너지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에요. 자, 근데 잘 봐. 시간으로 또 나누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으로 나눠. 그럼 이렇게 없어지면 뭐만 남냐면 소비 전력은 이게 지금 E는 VIT니까 VIT인데 T로 나눠. 그럼 VI가 나와. 이렇게 VI. 전압 곱하기 전류. 이거 식을 알아야지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써놓으세요. 전력은 원래 정의는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환산해 보시면 전압 곱하기 전류가 나옵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 전력의 단위를 우리가 와트라고 하는 거로 써요. 와트. 근데 1와트의 뜻이 뭐냐면, 1와트란 1초 동안에 1줄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1와트가 되는 거야. 1초 동안에 1줄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소비 전력이 1와트가 됩니다.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 여기에서 전기 에너지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전기 에너지는 전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전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이런 거입니다. 만약에 10W짜리를 만약에 10초 동안 써요. 그러니까 10W라는 말은 1초 동안에 10줄씩 쓴다 이 소리야. 근데 10초 동안 써. 그러면 100줄의 에너지를 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에다가 그거를 쓰는 시간을 곱하면 전체 이제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고, 전기 에너지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 나오는 거죠. 자, 정격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이제 알맞은 전압이 정격 전압이에요. 알맞은 전압이. 전기기구를 이 밑에 있는 밥솥은 220V에다 꽂아 써라라고 써 있어. 이게 이제 정격 전압이야. 정격 전압. 220V. 거기에 꽂아서 쓰면은 1초당 350줄씩 사용한다 이런 소리예요. 350W라고 하는 정격 소비 전력은 220V에서 꽂아서 쓰면은 1초에 350줄씩 사용한다. 이런 걸 소비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전기 기구마다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소비 전력과 에너지 전환. 자,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어떤 방 안에
6줄 정도는 빛 에너지가 있어야지 뭐 밝은 방이 있어. 근데 형광등을 켠 애는 12줄을 줘야지 12줄 중에 6줄은 빛 에너지를 바뀌고 나머지 6줄은 열 에너지를 바뀌어. 그러니까 6줄에 빛 에너지를 쓰는 애는 만약에 형광등을 켜놓잖아. 나는 6줄만 필요한데 전기 에너지 12줄만큼 쓰는 거예요. 근데 LED 등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똑같이 6줄을 쓸 건데 8줄만 공급을 해주면 2줄은 열 에너지로 바뀌고 나머지 6줄이 빛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8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불을 켜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LED 킨 애가 전기세는 덜 내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자, 아까는 전력을 공부했고 지금은 전력량이야. 이게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헷갈리거든요. 전력량은 말 그대로 전력의 양인데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1시간으로 할 거야. 1시간. 전력량을 우리가 말할 때는 1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를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전력량의 단위가 이 앞에는 와트라고 읽는 게 맞고요. 이게 이상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용어야. 이거 와트시라고 읽어. 와트시. 앞에는 뭐 영어인데 뒤에 H는 그냥 한국말로 시야. 그래서 와트 아워가 아니라 그냥 와트시라고 해. 1와트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와트짜리를 1시간 동안 사용했다 이런 의미야. 근데 1와트가 원래 1줄을 1초 동안 사용했을 때 에너지인데 이거는 시간이기 때문에 곱해줄 때는 초 단위로 바꾸면 3600초로 바꾸셔야 돼. 그래서 1와트시가 결국에 3600줄 썼다 뭐 이런 의미야.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좀 실용적인 단위야. 저 와트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전기 사용해가지고 전기세 내고 이러거든요. 근데 뭐 1초 동안 쓰고 이러지는 그렇게 쓰진 않잖아요.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되게 좀 몇 시간 동안 쓰잖아. 그러니까 초로 계산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와트시로 하자라고 하는 거야. 원래 에너지로 환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3600초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제 한 달 동안 사용한 거는 우리는 와트시로 하자. 그래서 와트시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거예요. 키로가 붙으면 물론 1000배가 되는 거고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시야. 와트시. 여기가 이게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어요. 뭐 두꺼비집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두꺼비집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전력량계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습니다. 얼마 썼냐.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뭐 킬로와트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양을 전기 쓴 양을 표시할 때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자, 전자제품마다 이런 게 붙어가 있고요. 1등급이 더 좋은 거예요. 에너지 그 소비 효율이 높은 겁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1등급이 좋은 거다라는 거. 에너지 절약 뭐 대기 전력 저감 인증 표시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아무튼 전력은 150W. 이 뜻은 1초당 150주씩 쓴다라는 거고 전력량을 말할 때는 150W짜리를 4시간 동안 사용하잖아. 그리고 곱해가지고 1000. 근데 이거는 다시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기에 또 30을 곱한 거야. 30을 곱한 거지. 왜냐면 월간 전력량이니까. 하루 동안에는 600W씩 쓸 거예요. 근데 30일 정도 쓴 거야. 30일. 그래서 30 곱해가지고
60 곱하기 30이니까 600 곱하기 30이니까 18,000일 텐데 그거를 이제 18kWh로 쓴 거죠. 그래서 TV는 18kWh에 썼고 에어컨은 소비 전력이 엄청 크죠. 얘는 이만큼 썼고 냉장고도 이만큼 쓰고 이런 거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월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곱한 다음에 30도 곱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물론 이제 여기 공 3개는 킬로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밑에 보겠습니다.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합니다. 전력. 단위로는 와트를 써요. 와트. 와트라고 읽으시면 되고 W라고 쓰는 겁니다. 성능이 같더라도 소비 전력이 소비하는 전력이 작은 전기 기구를 선택해야지 전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는 거고 전기 기구의 소비 전력과 사용한 그 시간의 곱을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량. 단위로는 와트시 또는 킬로와트시. 소비 전력이 100W인 컴퓨터를 2시간 동안 30일 사용했다. 전력량은 하루 동안에 200W시고요. 그거를 30일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6000W시라고 쓰거나 6kW시라고 쓰시면 되죠. 6000W시 또는 6kW시라고 쓰면 됩니다. 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소비 전력 비교. 진공 청소기 같은 게 되게 많이 쓰는 거네. 전기 많이 쓰는 거네요. 다리미 되게 많이 쓰네. 다리미가 이제 1초 동안에 2,400줄이나 사용되는 거네요. 전기 난로도 많이 쓰네요. TV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네. 제품마다 에너지 종류가 이렇게 같더라도 소비 전력 다를 수가 있고요. 같은 전기 기구라도 용량이나 크기에 따라 소비 전력이 다르다. 1번부터 3번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자,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1초 동안에 1초당 에너지를 얼마나 쓰냐 그게 이제 소비 전력의 정의고 소비 전력이 클수록 전기 에너지 많이 사용하는 거고 소비 전력은 와트가 맞고요. 주로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 제품은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 제품에 비해 소비 전력이 커요. 위에 보시면 이제 다림이나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이런 전기 난로나 이런 게 더 큽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크기나 세탁기 용량은 소비 전력과 관계없다. 그렇진 않죠. 자, 선풍기가 40W고 에어컨은 2000W입니다. 선풍기와 에어컨의 소비 전력과 전기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선풍기의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항상 적다. 근데 얘를 안 쓰고 얘를 쓰면은 또 그런 건 아니잖아. 다른 거 읽어볼게요. 에어컨의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항상 많다. 선풍기 50대와 에어컨 1대 소비 전력 같다. 맞네요. 이거 50 곱하면은 2000이 되니까 이게 맞네. 3번이 답이고 선풍기 한 대는 40줄의 전기 에너지를 시간당이라고 됐지. 시간당 1초면은 40줄이고 시간이면 1시간이면 그거에 3600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할 때 에어컨이 더 적은 전기 에너지 사용한다. 그건 아니죠. 선풍기 심화 내용에 보면 이제 N극이 들어올 때랑
S극이 들어올 때는 방향은 같아요. N극이 들어올 때랑 N극이 나갈 때 방향 반대고 뭐 이런 거 이제 있긴 해. 이게 이거는 뭐 나중에 문제 나오면 다시 설명하고 넘어가시면 이게 발전기가 이게 돌아가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사실 유도 전류가 이런 거를 우리가 교류라고 하거든. 교류. 그러니까 이렇게 흘렀다가 반대로 흘렀다, 이렇게 똑바로 흘렀다 반대로 흘렀다 이렇게 생겨요. 발전기를 돌리면 우리가 교류 전류가 생겨. 사실 교류 전류, 직류 전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제 직류를 바꿔서 사용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1번부터 15번까지도 풀어보시죠. 11번부터 15번. 자, 진공 청소기는 뭐 모터가 돌아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뭐 빛에너지는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다, 뭐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탁기와 텔레비전은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하면 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러네. 소비 전력이 지금 1초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가 같잖아요. 세탁기와 텔레비전 같고, 진공 청소기 10분 동안 사용하는 것과 다리미 5분 동안 사용하는 것은 같은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맞네요, 그쵸? 예, 다리미가 지금 2배인데 다리미를 5분 사용하고 진공청소기 10분 사용하면은 전기 에너지 소모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전자 제품에 대한 설명이다. 1초당 가장 많은 전기 에너지 사용하는 거는 와트가 가장 큰 애거든요. 다리미가 많네요, 그렇죠? 텔레비전과 선풍기를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할 때 텔레비전이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텔레비전과 선풍기. 그러네. 텔레비전은 1초에 150줄씩 쓰네. 냉장고를 하루 종일 사용할 때와 세탁기를 2시간 동안 사용할 때 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하루 종일이면 이제 24시간이잖아. 냉장고가 10W짜리인데 24시간. 뭐 원래 에너지를 고치려면 여기 3600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고. 근데 세탁기는 2시간이래요. 1100짜리를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에너지를 고치려면 3600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하여튼 같지는 않네, 그쵸? 같은 게 아닙니다. 그 기억리은 4번 답입니다. 자, 전력량은 와트시라고 하는 단위로 쓰는 거고요. 텔레비전이 하루 동안인 거죠, 지금 하루 동안. 텔레비전이 150이기 때문에 150와트시. 세탁기는 1100인데 1100와트시. 다리미는 30분이니까 0.5 곱하면 되고 750와트시. 냉장고는 24시간인데
2400W시네요. 근데 다 더하면 이제 우리가 킬로와트시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다 더하면 되고, 요거는 800에 900이네. 이거 더하면은 2000이네요. 네, 4400W인데 4.4kW시라고 써야겠죠? 네, 3번이 답이고. 두 전구는 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형광등이 더 많은 에너지 쓰고 있고요.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의 절반만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아요. 전기 에너지 12줄 중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6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LED 전구는 공급된 전기 에너지의 3분의 1이 열 에너지로 낭비된다.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8줄 중에 2줄이 열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4분의 1이 열 에너지로 낭비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형광등과 LED 전구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설명 모르는 거. 두 전구의 소비 전력은 같다. 소비 전력 같지 않습니다. 빛 에너지로 바뀌는 정도가 같은 거고요.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같은 양의 빛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게 맞아. 효율은 LED 전구가 더 큰 겁니다. 지금 LED 전구보다 형광등이 효율이 높다 아니고요.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한다면 LED 전구에서 더 많은 열이 발생한다. 아니죠. 열은 형광등.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한다면 LED 전구가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형광등이죠. 답은 2번. 실력 강화는 숙제로 좀 내주겠습니다. 여기 실력 강화 이거 숙제로 하시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갑시다.